자, 기술주가 약했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선 이걸 또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과장님과 볼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커졌고,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보게 되면은 네. 어제부터 스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뭐 하는 회사인데 이래? 약간 이랬거든요. 스냅이 뭐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키게 되고 그게 스냅이 뭐길래? 예. 이렇게 파급력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네. 저 역시도 처음에 기사를 접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사실 네. 스냅이 큰 기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라는 게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스냅이 이제 사실 2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낮춘 거잖아요. 네. 이 전망치를 낮추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얘네도 안 좋은데 예. 너희라고 괜찮을 수 있을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라는 이제 이 의심에 의해서 메타가 합리적인 의심.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고 10% 빠지죠. 예, 알파벳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네, 되고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빠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연결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관련된 기업들,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게 안 좋다 보면 네. 아무래도 더욱더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고 더 확산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더욱더 하락폭이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일단은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한 분야에서 사실 약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그림자가 다시 한 번 더 미국 시장을 드리워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주에 보게 되면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이 소매 판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안 나오게 좋았었어요. 되고 그러면 결국 이것이 소비 여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가게 할 수 되면서 있죠, 그렇게. 이게 경기 침체로 갔었던 맞아요. 거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베크롬비가 사실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게 거기 돼요. 옷 파는 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요즘 그렇게 뭐 국내에서 핫한 옛날에 뭐 그런 핫했죠, 거는 옛날에. 아니지만 네, 맞아요. 그래도 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프리마켓에서 25%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밀렸네. 그리고 장 종료 때까지 한 예. 28%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영업 비용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운송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서 좋지 못하게 됐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부담 요인이 많아요. 네, 그리고 CT에서도 보게 되면 네. 아예 소매 섹터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게 돼요. 특히나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계속적으로 패드가 돈을 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네. 상당히 소비 여력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공급 체인에 대한 네네. 부분 때문에 더욱더 좋지 못하다. 즉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의심을 다시 한 번 더 줬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제 지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았어요. 맞아요. 미국의 제조업 PMI라든지 서비스업 PMI라든지 아니면 리치먼드 연은의 이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냥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로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심리가 더 확신이 돼가는 것 네. 같았어요. 진짜 안 좋네? 네, 맞아요. 라는 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을 반 딱 떼어 넣어서 보면은 네. 확실히 오후장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러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왔었었고, 뭐 사실 색다른 거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몰랐던 것도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이제 내는 쪽도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네. 작은 목소리로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다수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회피 심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죠. 반대로 미국 국채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면서 네. 금리는 거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금리를 보게 되면 9bp가 하락한 2.7%의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나오게 이거 되고요. 많이 빠진 거잖아요. 3%가 넘었었으니까 그렇죠. 급격하게 예, 안전자산으로의 급격하게 회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이제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9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게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CNN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게 된다 네. 하더라도 14에서 12거든요. 근데 절대치가 그냥 낮아요. 익스트림 공포의 구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계속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를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거요?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하향 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전망도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내용을 보게 되면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긍정적이기는 한데 네. 마지막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내려요.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국내도 그렇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이런 네, 부분을 다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관련돼서 다이아에서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오게 돼요. 결국은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안 좋았군요. 이 상해시에서 사실 기가팩토리가 멈췄었잖아요. 그랬었죠. 그에 따라서 생산에 대한 부분이 다소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체인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혹은 오스틴의 기가팩토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어제 테슬라도 좋지 못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테슬라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네. 뭐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도 나오고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빅테크 관련된 종목에서도 대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썩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매 관련된 기업에서도 이런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많이 불안한 심리가 나오고 있고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패드가 우리가 연착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확신을 주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를 조금 낮출게라는 두 가지의 부분을 모두 둘 중에 하나. 하나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게 되면서 9월 FOMC 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 확률이 사실 낮아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음. 거꾸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지수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고 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지수도 썩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대다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걱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수만 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등락을 하면서 시장의 마음을 좀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결고리의 주제 종목은 바로 지수와 관계없는 종목으로 가자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이겁니다. 한국전력하고 폭염 관련주. 야, 폭염은 최근에 계속 또 올라오더라고요. 한국전력부터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 지수 조금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랬죠. 네, 국내 지수.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안 빠질 것 같아요. 지수는. 어제처럼 미국 증시하고 약간 좀 디커플링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빠질 가능성이 높고 야간 선물도 플러스였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 점 생각해 봤을 때는 지수의 급격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반등력이 강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역시나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수와 관계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래야죠. 이런 종목들로 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관점을 바꿔야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S&P 관련돼서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한국전력도 사실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에너지 강세에 의해서 영업 손실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한 7.8조가 나오게 됐는데 적자예요, 완전히. 네, 그렇게 되니까 한국전력이 자본 잠식에
이제 우려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게 될 텐데 돈을 올려야 될 판입니다. 이런 부분이 돈을 올리게 되면 결국 그건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거고 가처분 소득을 줄여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또 그것도 원활하지 못해요. 쉽지 않은 정답이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사오는 전력 구입 비용을 조금이나마 도와줄게. 이게 이제 S&P 상한제의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얘네가 이제 사오게 되는 전력 구입비를 조금 낮춰주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 비용적인 측면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주 안 좋았던 것에서 한국전력이 그나마 조금씩 안 좋은 좋아지고 정도까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어떻게든 한국전력 관련돼서는 이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보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공사고.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력 관련돼서도 이 연동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었었는데 맞아요. 네. 그거를 사실상 잘 도입을 못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이런 지수와 아예 관계가 없고 개별 모멘텀이 있는 한국전력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폭염 관련된 종목은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짜증나요. 네, 그만큼 폭염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고 이번 주부터 그렇죠. 그리고 올해 뭐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폭염이 될 수 있다. 겁나 죽겠어요. 뭐 인도가 50도고 예. 뭐 우리나라도 매우 더워질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틈새 전략으로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파사코라든지 어제 보니까 위니아가 조금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위니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위닉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게 될 텐데 이러한 기업들을 어느 정도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전력 그리고 폭염 관련주 종목들은 또 단기 매매 쪽으로 좀 대응해 보자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수와 관계없는 종목의 관점에서 오늘 오늘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